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소동구 선거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취약 대상 아동 확인된 것만 16건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이지만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소동구 선거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이자 이영풍TV 대표인 이영풍 예비후보, 전 KBS 기자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매일 거리 인사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사무실에서 지역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외부인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웰빙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원, 그리고 샌님 국회의원이 있어서 좀 전투력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전투형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민심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북한 재개발에 차질 없는 추진과 의료 특구 활성화를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할아버님께서도 사실 서구에서 칠선을 하셨는데 지금 한 그 이후로도 한 3, 40년간 지금 원도심이나 서구동구가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원도심을 좀 제 그 젊은 패기로 좀 잘 발전시켜 보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동구 선거구에 6번째 도전하는 정옥유 예비후보. 한국공항공사 상인감사위원을 지낸 정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와 문화와 교육, 복지 커뮤니티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서구 동구가 인구가 소멸지역으로 전락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개척자 준비된 일꾼 정옥유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부산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인 성수용 예비후보. 부산시 15분 도시 자문위원인 성 예비후보는 길거리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성 예비후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과 북한 재개발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고 민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총선, 본선행 티켓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자동차 대수는 152만 7,748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2만 8천여 대,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46대 꼴입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10만 9천여 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시 직원 월 자투리급여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월 자투리급여 후원 사업은 매월 급여에서 만원, 1,000원 미만의 자투리를 모아 후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 직원과 구군,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등 2,200여 명이 후원자로 참여 중으로 올해는 3,800만 원의 자투리급여를 부산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7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산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치안 리빙랩을 발전시켜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범죄 발생을 막는 예방적 치안 활동에 초점을 맞춰 여성 안심 귀갓길과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등 맞춤형 치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부산 통학 안전지도 시스템의 명칭 공모에 나섭니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로도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제작해 오는 3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누구나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명칭 공모 참여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명칭을 제출하면 됩니다. 윤산터널 입구 영상정보 전광판 설치로 교통통제가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윤산터널 입구에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통제 시간은 통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며 터널 입구 250m 지점부터 입구까지 2개 차로 중 1개 차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인데 부산에서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인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앙상한 가지 위에 새하얀 꽃잎이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매화가 이르게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부산 지역의 평년 매화 개화일은 2월 18일.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부산의 최고 기온은 단 4일을 빼고 모두 10도 이상이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의 수도 4일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 전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계 바람이 불면서 최근 낮 기온이 10도 내외를 기록하였고 19일 부산은 14.2도, 창원은 14.1도 등 평년보다 2에서 5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주말 이후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남하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아침 기온 영하 10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하 3에서 6도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 경남 서부 내륙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20일 낮부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20일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남 서부 내륙의 지리산,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며 21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수 있다며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지난해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남 거제와 부산 기장 등에서 영아를 안 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취약 대상 아동도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16건.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2만 1,560명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아동은 총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명은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6.1%, 1,321명 중 취학 면제나 유예, 전출 등 소재가 파악된 경우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소재지가 불명확한 취약 대상 아동은 10명 내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해당 아동 모두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네. 대부분 해외 출국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출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교육청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소재를 확인하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 등이 파악되면 수사 결과를 학교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오는 1월 말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취약 대상 아동을 취합해 거주지 파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외부 전문기관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문영 전 위원장은 어떤 말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불쾌감을 안긴 사례가 있었다면 책임지겠지만 조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420억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259억 달러로 무역수지 161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로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6년간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선박 수출이 가장 많았고 특히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늘면서 무역 수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승용차 수출도 전년 대비 1000%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폴란드와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이 늘었고 인도와 중국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식만에서 사상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도로 건설 사업은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철새 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중 대저대교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시청 제1별관에 열었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은 4명이 교대 근무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재난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며 창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와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 행위,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관행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